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9번. 몇 가지 물질의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기억에 원자 반지름의 순서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자, 이미 우리가 원자 반지름은 밑에 주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지름이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자,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의 순서를 알기 위해서는 얘들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자,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같은 원자 두 개가 결합했을 때 결합 중심을 이은 거리의 반을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이 거리를 우리가 핵간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핵간거리의 반이 원자 반지름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결합 길이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결합 길이의 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면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탄소 원자 사이에 결합수가 많을수록 결합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했는데, 자, 결합수가 많으면 왼쪽으로 가고 있죠.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합 길이는 짧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디귿에 탄소 원자 사이에 결합수가 많을수록 결합 세기가 증가한다. 자, 결합 세기라고 하는 게 결합 에너지를 보면 되겠죠. 결합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합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합수가 많아지면 결합 세기가 세지고요. 결합 세기가 세진다라는 소리는 서로 잘 잡아당긴다라는 소리니까 결합 길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270번. 그림은 두 수소 원자가 결합하여 수소 분자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런 그래프 많이 봤었죠. 그죠?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을 볼 때 이런 그래프를 많이 봤었는데, 모든 결합이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결합은 인력하고 반발력의 합이 0이 되는 지점. 다시 얘기하면 인력하고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우리가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의 에너지가 제일 낮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 이 지점에서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에너지를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기억에 결합의 에너지는 436kJ이다. 그죠? 여기 결합 에너지가 43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36kJ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수소 원자의 공유 결합의 반지름은 74피코미터이다. 자, 여기에서 핵간 거리가 지금 74죠.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핵간 거리의 반을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74가 아니라 37이 되겠죠. 그죠? 자, 디귿의 가장 안정한 상태의 분자가 형성되는 지점은 B이다. 맞죠?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이니까 B 지점에서 안정한 분자가 형성이 되고요. 리을의 B에서 A로 갈수록,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소 원자 간의 인력보다 반발력의 영향이 커진다. 그죠?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에서 가까워지면 반발력의 영향이 커지는 거고요. 멀어지게 되면 인력의 영향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71번 볼게요. 그림은 원소 X와 Y의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런 기호로 나오면 항상 해당하는 원자로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X는 총 원자가 6개니까 탄소가 될 거고요. Y는 원자가 총 8개죠. 8개니까 산소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기억에 Y2에서는 이중결합이 존재한다. 자, O는 이런 식으로 O2는 결합을 이렇게 하니까 이중결합이 존재를 하고요. 이은에 X와 Y가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은 XY2이다. 맞죠? CO2가 될 거니까 XY2가 되겠죠. 자, 디귿에 X와 Y가 결합한 물질에서 X와 Y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자, 일반적으로 결합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원자가 몇 가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베릴륨하고 붕소가 있었습니다. 그죠?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272번. 여러 가지 공유 결합 물질의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에 같은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공유 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결합 길이는 길어진다가 아니라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니은의 단일 결합에서는 결합 길이가 길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진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결합 길이가 짧아질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표를 볼 필요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얘를 비교를 해보려면 수소하고 탄소하고 염소, 브로민 이런 걸 보면 되겠죠. 그죠? 결합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결합 에너지는 커지고 있죠. 그죠? 자, 디귿에 같은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공유 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결합 에너지는 커지고요. 그리고 결합 거리는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3번. 표는 원소 A에서 D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전자 배치가 나와 있는데 얘가 바닥 상태인지 들뜬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원소인지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의 개수를 세면 되죠? 그죠? 전자의 개수. 전자 수를 세면 어떤 원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는 전자가 하나니까 수소일 거고요. B는 총 몇 개죠? 7개. 질소가 될 거고요. C는 총 8개니까 산소가 될 거고요. D는 9개니까 플로린이 되겠죠. 자, 1번에 A와 D는 이온 결합을 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비금속이니까 무슨 결합을 해야 되죠? 그죠? 공유 결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A2C라고 하는 건 H2O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는 이중 결합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전부 다 단일 결합을 하고 있고요. 3번에 B2와 C2는 다중 결합을 포함한다. B2는 N2, C2는 O2니까 얘는 3중 결합, O2는 2중 결합을 하고 있죠. 4번에 BD3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 자, BD3는 NF3입니다. 얘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전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자, 얘하고 뭐가 헷갈리라고 낸 거냐면 BF3를 헷갈리라고 낸 겁니다. 여기에서 B는 기호가 아니라 붕소를 얘기하는 거죠. 얘 붕소가 플로린하고 결합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여기 붕소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번에 B와 D로 이루어진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B와 D로 이루어진 물질 NF3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NF3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공유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없고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74번. 원소 A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기호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기호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A는 핵전화가 9번, 원자 번호가 9번이라는 소리니까 플로린. B는 마그네슘 17번이니까 얘는 염소라는 소리겠죠. 자, 기억에 A와 B가 결합한 화합물의 녹는 점은 B와 C가 결합한 화합물의 녹는 점보다 높다. 자, MgF2하고 MgCl2를 비교하라 라는 소리죠. 자, 전하량의 곱은 같을 거고요. 뭐가 다르죠? 그죠? 결합 길이가 다르죠. 결합 길이가 MgCl2가 더 크겠죠. 그러면 이온 결합력에서 결합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온 결합력은 낮아지게 되죠. 그죠? 쉽게 기억하세요. R 제곱분의 K Q1 Q2 결합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합력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니은에 A와 C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를 형성한다. 자, 할로젠 원소의 특징이었죠. 그죠? 얘들은 자연계에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죠. F2, Cl2, Br2, I2 이렇게 2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디귿에 B와 C가 결합한 화합물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자, B와 C가 결합하는 거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센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상온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해야 되죠? 그죠?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해야 되죠. 잠시만요. 자, 기억에서 A와 B가 결합한 화합물의 녹는 점은 B와 C가 결합한 화합물의 녹는 점보다 높아야 되는 게 맞죠? 기억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75번. 오른쪽 그림은 금속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금속의 특징 중 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 금속의 모든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죠. 어떤 전자?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전성이 크다. 전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성질? 얇게
펴지는 성질. 밀도가 크다. 자, 밀도는 일단 넘어가 볼게요. 3번에 금속 광택이 있다. 열 전도성이 크다. 전기 전도성이 크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속의 특징이죠. 그죠? 이 금속의 특징은 모두 다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금속에 따라서 밀도가 큰 것도 있고 밀도가 작은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리튬이나 이런 것들은 밀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모든 금속이 밀도가 큰 거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6번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 모든 물질은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되겠죠. 네, 이번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죠?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금속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나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했고,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에서는 없지만 액체에서는 있고요. 공유 결합 물질은 둘 다 없다라고 했었죠. 자, 3번에 금속의 특성은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다. 맞죠? 모든 특성은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4번에 힘을 가하면 얇게 펴지거나 늘어난다. 자, 얇게 펴지는 성질 위에 나왔었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성이라고 부르고요. 늘어나는 성질은 연성이라고 합니다. 5번에 전류가 흐를 때 금속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자, 5번을 보면 양이온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이동하는 건 뭐만 이동할 수 있냐면 전자만 이동해요. 자, 우리 무게, 우리 질량을 봤을 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 상대적인 질량의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죠? 각각 1이에요. 1. 근데 전자의 질량은 굉장히 작다라고 했죠. 그러면 질량이 큰 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질량이 작은 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질량이 작은 전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것들, 우리가 항상 움직이는 것들은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아요. 자, 77번. 그림은 같은 주기의 원소 A와 B의 고체 상태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A를 하고 B가 둘 다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무슨 결합을 하고 있죠? 그죠? 금속 결합을 하고 있겠죠. 그죠? 자, 기억에 A의 녹는 점은 B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자, A는 핵전하가 플러스 2만큼이고요. B는 핵전하가 플러스 1만큼이죠. 그죠? 그럼 플러스가 2가 된 만큼 자유전자의 수도 더 많아져 있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2하고 전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하는 인력하고 플러스 1하고 전자가 작은 상황에서 하는 인력의 세기는 당연히 핵전하가 큰 쪽이 인력의 세기가 더 세지겠죠. 그럼 인력의 세기가 세진다라는 소리는 그만큼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더 높다라고 해야 맞는 진술이 될 거고요. 자, 니은에 A와 B 모두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둘 다 금속 결합이니까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존재할 겁니다. 디귿에 B를 망치로 두드릴 때 결과는 NaCl 결정을 망치로 두드릴 때와 같다. 자, 금속 결합 같은 경우에는 망치로 두드리면 얇게 펴지겠죠.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을 두드리면 결합의 특성에 의해서 쉽게 부서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278번부터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